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IRA로 평생 생활비를 받는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은퇴연금 또 롱텀 케어 전문 에이전트시고 또 재정 플래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모니카 김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전혀 모르는 분야거든요. 네. 우선 듣고 계신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집사님 인사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많이 찾아뵀었는데 한동안 뜸했습니다. 자주 네. 오셨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자주 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을 처음 뵙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왜냐하면 집사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포스를 풍기셔서 굉장히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랑 감사합니다. 방송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문의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전화도 많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참 세금 보고 하시는 시기잖아요. 네, 4월 네. 15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월 15일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회계사님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네, 그 와중에 우리 손님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IRA 어카운트를 이제 새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구자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기존의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2023년 걸로 해서 IRA를 불입하시고 이제 세금 보고 하실 때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텍스 보고가 겹치다 보니까 또 많이 바쁘시고 전화 문의도 많이 받으시고 네, 또 네, 이런 네. 와중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제 유튜브 채널은 주로 이제 처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은퇴를 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준비, 또는 롱텀 케어를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제목은 네네. 제가 이제 모니카잖아요. 네. 그래서 모니카의 재정이라고만 치셔도 사실은 한국말로 검색하셔도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한 이름은 모니카의 재정톡 보험톡이에요. 네. 모니카의 재정톡 보험톡. 네. 네. 그래서 재정이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네네네. 오늘 방송도 30분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전하실 수 있는 내용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오늘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유튜브 채널을 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어떤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IRA 말씀을 오늘 사실 드릴 거지만, 네네. 전반적으로는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시장 네네. 이자율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시는, 그러니까 연금 상품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 뭐 자동차 론을 하거나 집을 산다거나 할 때 내가 페이해야 되는 이자율이 올라와 있어서 반대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뭔가 저축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환경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저축하시는 분들 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사실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은퇴 준비를 네. 도와드리는 부분이 가장 바쁘다. 네, 가장 문의가 많죠, 사실 네. 요즘에. 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죠, 사실은. 네. IR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나 다른 혜택들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네, 은퇴 자산을 모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겠다라고 그러니까는 준비한 그런 내용은 뭐냐면 IRA는 사실 많이 아세요. 네, 정말요. IRA가 네. 네,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 네. 같아요.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IRA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걸 응용해서 내가 아예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평생 생활비를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약간 응용까지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정말로 하시는 그 눈빛에서 IRA가 뭐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네. 표정을 얘기를 해주셔서 좀 어떤 베이직한 얘기들을 먼저 짚어보고 응용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맞춤형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네. 오신다고 해서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아, 네네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또 한번 뼛속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제가 정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하는 청지기 재정교실도 열심히 들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회개를 하면서 방송 준비를 했는데 우선 IRA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그래서 네. 개인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어카운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으세요. 기본을 아시기 때문에 반 이상은 안다라고 감사합니다.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우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IRA가 또 찾아보니까 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트래디셔널이 있고 Roth IRA가 있던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사실 IRA 하면 더 넓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트래디셔널 IRA나 로스 IRA가 있는 거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플 IRA, 셉 IRA, 401k 훨씬 더 분야가 넓은데요. 네네. 그 안에서 좀 축소해서 개인이 하는 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래디셔널 IRA하고 로스 IRA하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트래디셔널 IRA를 우리가 먼저 조금 짚어보고요. 그 네. 혜택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리고 로스 IRA는 과연 어떤 건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은 트래디셔널 IRA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들 수 있는 은퇴연금인데 IRS에서 이런 플랜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개인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저축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트래디셔널 IRA가 가지고 있는 혜택들을 조금 살펴보면 다 아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불입하는 만큼 액수만큼 지금 세금 보고하시는 시기잖아요. 네네. 네, 내가 그로스 인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디덕션을 할 수 있는 거죠. IRA에 네네. 들어간 만큼. 그래서 당장의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4만 불의 수입이 발생했을 때 네. 6천 불을 넣고 나머지 3만 4천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그로스에서 내가 공제를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또 디덕션 하실 게 만약에 비즈니스 하거나 이러면은 빼실 게 있으면은 더 빼셔서 나머지 나오는 AGI라 그래서 넷 인컴을 가지고 건강보험도 사실 수 있고 그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인컴을 공제하실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혜택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인컴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 그러니까 공제를 네. 그러니까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혜택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혜택이라고 본다면
은퇴 자산이 모이는 거죠. 돈을 계속 넣으니까요. 계속 불입하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저축이 되는 거죠.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IRS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IRS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59.5세 룰이 있고요. 네. 73세 룰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59.5세 안에 내가 IRA를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벌금을 내야 되는군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10%나 내야 돼요. 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조건으로 내가 세금 혜택을 드릴 테니까 60세 되기 전에 빼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강제적으로 그게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룰은 뭐냐면은요. 이 IRA에 불입해서 그 안에서 이자를 받고 돈이 불어나서 쌓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은 내가 인출을 할 때까지 세금을 계속 안 내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내야 되는 세금의 폴션이 계속 이제 미뤄지는 거예요. 아, 세금 내는 것이 연기가 된다. 계속 연기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돈을 찾을 때까지. 근데 59.5세 찾으면 페널티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59.5세는 지나서 내가 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IRA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보면은요. 60세가 넘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럼요. 60대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인컴이 있기 때문에 IRA를 그 당시에 찾게 되면 내 인컴에 플러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IRA는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IRA를 계속 안 찾고 미루면 IRS는 텍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미뤄지니까.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찾아야 돼요라고 하는 규정이 RMD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게 지금은 73세예요. 73세. 그렇죠. 네. IRA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73세가 되시는 생일이 되시는 그 해부터는 미니멈이라도 찾으셔야만 하시는 규정이 있는 거죠. 아, 그걸 안 찾으시면 또 페널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RMD라는 것은 최소 그렇죠. 찾아야 되는 금액인 거네요. Require minimum distribution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니멈이라도 찾으세요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아, IRS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걸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IRA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불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만드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룰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 네, 필요하신 정보죠.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벌써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59.5세 이전엔 절대 찾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페널티가 10%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세금까지 연기되었던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찾는 어마운트만큼 금액만큼이 내 인컴에 플러스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올해 IRA에서 뭐 얼마를 찾으셨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 보고하실 때 내가 번 인컴에다가 플러스 내가 IRA에서 찾은 금액까지 플러스가 돼서 내 전체 인컴으로 반대로. 네, 우리가 IRA 불입할 때는 깎였지만 네네. 찾게 되면 거기에 애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니카 김 집사님께서 IRA에 대해서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이 공제되는 것, 물론 세금이 연기되는 거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또 나의 은퇴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또 궁금합니다. 아,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네네. 바로 전에 네. 조금만 더 하나만 짚어보면은요. 네네. 처음에 질문하셨던 게 IRA랑 로스 IRA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네.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바로 정반대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트래디셔널 IRA는 내가 불입하는 금액만큼이 세금 공제를 올해 받고 이 돈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이 돈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인출해서 쓸 때는 세금을 내면서 쓰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내가 넣은 돈, 그동안 자란 돈 전체가 다 taxable income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 불어난 돈까지. 불어난 돈까지. 아, 어차피 네. 이자기 때문에. 네네. 자, 로스 IRA는요. 정반대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내가 올해 얼마를 불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금 공제를 받지는 못하세요.
대신에 내가 넣은 돈에다가 불어나서 이자까지 같이 해서 불어날 거잖아요. 네네. 이 전체 불어난 금액을 59.5세가 지나야지 찾았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네. 지나고 나서 이 돈을 인출할 때 전체가 다 텍스 프리예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네. 트래디셔널 IRA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보시는 거고 로스 IRA는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두 개의 개념이 좀 반대의 개념이구나. 정반대죠. 네. 네. 그러면 트래디셔널 선택할 것이냐, 라스를 선택할 것이냐, 그건 아무래도 좀 나이나 수입이나 그렇죠. 기간 이런 것들이 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트래디셔널 IRA가 좋나요? 로스 IRA가 좋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각각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혜택이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컴을 줄여야 되는 필요가 많이 있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트래디셔널 IRA를 해서 내가 나중에 택서블 인컴을 쌓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 IRA로 불입을 했다가 나중에 텍스 프리 인컴을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당장 세금 복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트래디셔널 IRA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회계사님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도 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되는 회계사 분하고 함께 결정해서 하는 것이 네. 좋겠다. 내가 얼마 정도를 하면은 세금 혜택이 더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는 내 상황에 트래디셔널 IRA 하는 게 좋을까요? 로스 IRA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아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네. 은퇴 자금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IRA는 사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내가 어카운트를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은행에서도 오픈하실 수 있고요. 또는 보험회사에서도 오픈하실 수 있고 또는 주식 형태로도 오픈은 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근데 각자 다른 금융기관마다 이자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 돈의 위험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내가 어디서 IRA를 오픈할 것인가 구자를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IRA를 운영하시는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뉴이티라는 종류로 이제 IRA를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 그런 어떤 금융기관마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장단점들을 좀 따져보시고 어디서 나는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번호 보험- 하나 알려주시고 넘어갈까요? 그렇게 네. 할까요? 제 전화번호는요. 213-4482-4246번입니다. 네. 우리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신 분들은요. 모니카 김 지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213-448-4246입니다. 213-448-42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매우 네네. 궁금합니다. 네. IRA를 그냥 보험회사에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증식하는 쪽으로 보통 많이 오픈을 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자 방식은 그러니까 은행은 보통 그냥 픽스드 인트레스트라 그래서 고정이자를 드리잖아요. 네네. 주식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좋으면 내 돈이 더 많이 불어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땐 또 내 돈이 떨어질 마이너스.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네. 맘졸일 수 있죠. 네. 자, 보험회사에는 어떤 상품이 있냐면은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피도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같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나는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작년에 받아놓은 이자만 가지고 그냥 스테이 하는 거죠. 네. 요런 식의 이자 방식의 상품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거를 지수형 연금이라고도 하고요. 네. 영어로는 인덱스 어뉴이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덱스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나도 이자를 받는데 맥스를 정해놨어요. 주식이 이만큼 올라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를 정해놓고요. 대신에 주식이 떨어질 땐 내 돈은 떨어지지 않게 요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한계점이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 때 그 이자율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한 3배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원금 보장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내가 매일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뭐 5에서 6%, 7%, 8% 정도까지는 기대하실 수 있어요. 수익을. 아. 그러면 사실은 IRA로는 굉장히 좋은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8%씩 그 보너스를 매치업해 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다양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와. 자, 근데 이런 방식들은 그냥 내가 매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그 다음에 많이 넣고 싶어도 사실은 많이 못 넣는 게 IRA는 매년 내가 넣을 수 있는 그 불입금이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미만은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까지고요. 네. 2024년부터는 500불이 늘어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7,000불까지 넣으실 수 있고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8,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세요. 로스도 마찬가지고 트레디셔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1인당 금액이잖아요. per person이죠. 그러면 부부가 함께 넣으면요? 2배가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2023년 IRA로 50세 미만이신 분이 넣으신다, 불입하신다 그러면 6,500이기 때문에 13,000불을 디덕션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아직 안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4월 15일 전에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해마다 그 금액 리밋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이때 같아요. IRA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네. 아.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요. 사실은 뭐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들이 20대 때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축하는 법, 돈을 이렇게 잘 셋어사이드하고 텍스 혜택 받으면서 내가 은퇴 자금을 모으는 이런 툴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도 잘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고 말이 또 샜네요. 저는 네. 왜 집사님들 아이들이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잘 알려면 우선 엄마 아빠가 부모 되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20대 때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아주 하이스쿨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한 번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아, 네. 얘기가 또 샜는데요. 네네. 다시 돌아오면 네. 자, 그러면 IRA를 은퇴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조금 빨리 이제 속도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요번에 이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요 얘기를 조금 쉐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쉐어해 주세요. 저랑도 나이대가 비슷하셨고 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그 케이스를 좀 쉐어하면서 같이 좀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네. 50대 초반의 부부세요. 50세 부부세요. 동갑이셨고요. 50세 부부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IRA를 회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나 뵀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 준비 하나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셨나 보네. 그렇죠. 근데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다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굉장히 그 집중하면서 사셨던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 맞습니다. 다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부부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은퇴가 걱정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이제 그 세금 공제 때문에 만나 뵀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지금 인컴이 한 9만 불 정도 되세요. 두 분 합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IRA를 불입을 안 하셔서 세금도 되게 많이 내시고 건강보험도 되게 비싸게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회계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50세시기 때문에 작년 23년도는 49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6,500불, 6,500불, 13,000불까지 불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2024년부터 이제 8,000불씩 넣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IRA를 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또 두 분들의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서 만나 뵙고 그걸 도와드렸는데 은퇴에 대한 걱정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솔루션으로 드렸는데 어떤 거였냐면 네. 그 IRA로 할 수 있는 인컴 어뉴이티라는 플랜이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매년 IRA로 8,000불씩 불입을 할 경우에 내가 15년 뒤에 지금이 이분들이 50세이기 때문에 15년 되면 65세, 66세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되잖아요. 네. 물론 더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65세, 66세로 타겟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플래닝을 해드렸냐면 1년에 8,000불씩 이제 앞으로 65세까지 불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66세에 은퇴를 하실 때 제가 뭘 여쭤봤냐면 두 분이 66세에 은퇴하실 때 소셜 인컴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확인해 보셨나요?를 여쭤봤어요. 소셜 그렇죠. 연금. 네네. 이분들이 지금 한 대략 9만 불 정도의 인컴을 지금 되게 오랫동안 세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소셜 연금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략 66세, 67세 이때쯤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mySocialSecurity.com 들어가시면 대략 예상 인컴이죠, 물론. 네. 예상하는 소셜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예상하시기에 그 당시에 받으실 수 있는 게 두 분 합해서 대략 한 35,000, 1년에 35,000에서 4만 불 사이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치만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부족하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9만 불, 10만 불 정도의 인컴을 쭉 벌어오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4만 불대의 인컴으로 떨어지신다면 물론 은퇴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생활비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쓰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갑자기 인컴이 줄어드는 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만드시는 인컴의 한 7, 80%, 8, 90%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매년 8,000불씩 IRA를 불입을 해서 세금 혜택 받고 건강보험료 보조 받으시면서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플랜인 거예요. 자, 그래서 66세가 됐을 때 65세까지만 불입을 하시고 66세가 됐을 때 이분들한테 인컴으로 평생 생활비 인컴이에요. 이거는요. 받으실 수 있는 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렸던 회사 같은 경우는요. 개런티와 넌 개런티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자, 넌 개런티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 1년에 2만 불 정도 되세요. 그럼 한 분당 2만 불이니까 두 분 합치면 4만 불이잖아요. 거기 소셜까지 더하면 그렇죠. 그러면 한 8만 불, 7, 8만 불 정도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있는 한 이 돈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와, 여기까지 청사진을 그려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는데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2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너무 오늘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 네. 또 한번 모셔서 네. 또 IRA 또 은퇴 준비 연금 이야기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